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부산, 울산, 경남의 건설 현장에서는 무려 15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하지만 비좁고 항시 위험이 따르는 건설 현장은 이 노동청에서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부산 고용노동청이 특단의 조치로 드론 투입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고용노동청의 안전점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다세대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고리에 몸을 의지한 채 공사장 비계 위를 쉴 새 없이 돌아다닙니다. 방심이 추락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항상 상존하는 곳. 실제 올해는 유달리 부울경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고 비좁은 공사장 특성상 현장 안전점검이 여간 쉽지 않은 까닭에 고용노동청은 드론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노동청은 감독관들이 평소라면 확인하기 힘든 이런 건물 위쪽도 드론을 이용해 추락사고 방지에 나섭니다. 난간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노동자들이 안전고리는 잘 착용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교량이나 지붕, 철골 이런 데는 직접 못 가다 보니까 감독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번에 사용하면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혹서기의 시작을 앞두고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점검 내용입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절반 정도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 냉방 상태나 물과 소금 비치, 안전 응급키트 구비 등이 주요 점검 항목입니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가 되면서 근로자분들이 무리한 작업을 하시지 않도록 작업 시간을 조정을 하고 온도계를 설치를 해서 작업자분들 체감 온도를 실시간 측정을 하면서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 안전은 민생보다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안전관리 책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 안전점검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네, 영유아를 둔 가정에 꼭 필요한 시설인 수유실의 설치 실태를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통시설과 공공기관은 이 민간과 달리 법적인 수유실 의무 설치 대상인데요. 그런데 현장을 둘러봤더니 구색도 못 갖춘 곳이 허다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의 발인 도시철도입니다. 영유아를 둔 가정은 유아차를 끌고 다니는 일이 많은 탓에 버스보다는 도시철도를 이용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도시철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유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부산 도시철도 114개 모든 역에 만들어졌다는데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역사마다 화장실이나 승강기에 대한 안내는 잘 돼 있어서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필수시설이지만 수유실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유실은 대체로 영무실 깊숙이 마련돼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무공간처럼 꾸며져 있고 기저귀 가리대나 세면대 같은 시설은 없습니다. 매일 청소해야 하지만 점검표는 1월에 멈췄습니다. 유명무실한 수유실, 승객 대다수는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1년에 한 10명 혼잡한 역이 이제 그렇고 좀 혼잡하지 않은 역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이번에는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탕비실 옆에 수유실을 꾸며놨지만 사실상 창고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산의 한 구청 청사입니다. 법에 따라 수유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데 그 어디에도 수유실은 없습니다. 수유실이 미흡하면 1차 시정명령을, 이후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지만 실제 사례는 드뭅니다. 우리나라의 수유 문화가 그렇게 정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 많은 제재와 또는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법적 근거도 조금 더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유실 설치와 운영에 앞장서야 할 공공시설마저 이처럼 부실하니 영유아 부모들의 불편이 개선될 리 없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네, 누구나 치매에 대한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치매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이 가운데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알츠하이머 병을 막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가 경상국립대 연구진에 의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5살 김모 씨가 치매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검사는 질문에 따라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치매로 의심되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기준 점수를 넘겨 한숨 돌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매에 대한 걱정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는 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치고 큰 병이네 싶어갖고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국내 740만 노인 인구의 10%가 치매 환자로 추정되는데 전 세계 치매 환자 가운데 80%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이런 알츠하이머 병을 위한 신약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경상국립대에서 국내 첫 백신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에피토프 백신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몸에서 스스로 항체를 만드는 이른바 능동 면역 방식으로 염증 등 부작용은 최소화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 원인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인체 내에서 항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백신 개발입니다. 경상국립대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효과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생에 4번 정도를 투여를 하면은 그 효과가 평생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경도 인지장애나 주관적 인지장애에서 투여가 되면은 더 이상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경상국립대 연구팀이 개발한 차세대 백신이 임상 실험을 거쳐 상용화되기까지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부산 경남은 벌써부터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때이른 더위에 경남에서만 벌써 1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영기 기자입니다. 경남 의령의 한 양파 농가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에도 양파 수확이 한창입니다. 내리쬐는 햇볕을 모자와 두건으로 가리고 선풍기 조끼로 더위를 식혀보지만 열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매년 농사를 짓지만은 올해는 너무너무 더운 것 같아요. 우리 아줌마들도 너무 힘이 들어서 못 하겠다 하는데 그래도 농사 일은 해야 되고. 아직 장마가 오기 전이지만 의령 지역 낮 한때 최고 기온은 31도를 넘었습니다. 특히 밭일의 경우 햇볕에 계속 노출돼 있고 땅에서도 열이 올라와 체감 기온은 훨씬 더 높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경남의 온열 질환자는 지난 10일까지 1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10명 중 4명이 논이나 밭에서 작업을 하다가 온열 질환이 나타났고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최근 논밭이 많은 경남의 온열 질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지난해 온열 질환자 377명 가운데 사망이 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경남이 취약한 건데 문제는 올여름이 더 더울 거라는 데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올 여름철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기온 상승과 함께 경남의 온열 질환자도 연평균 30%씩 증가하고 있어 보건당국도 걱정이 더합니다. 온도가 높은 한낮 시간엔 야외 활동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와 같이 더위에 취약한 분들은 온열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일단 내일 새벽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빗줄기에 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 안영기입니다. 그동안 부산에서 준공업 지역 안에 위치한 아파트는 아무리 낡아도 재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2003년에 제정된 부산시 조례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부산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노후 주거지 개선과 함께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약 10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대단지라 재건축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그동안 논의가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옛 한진중공업과 성창기업 등이 입지한 다대 중공업 지역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한진하고 성창이 준죽으로 다 풀려가 있는데 우리만 중공업 지역이 계속 앉아 있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부산의 공장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던 2003년 산업단지를 비롯한 중공업 지역에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공업 용지 부족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미 중공업 지역에 들어서 있던 아파트들의 재건축마저 막혀버렸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40세대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은 지 50년이 돼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중공업 지역이라 역시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끼면 좋지 뭐예요. 아무래도 좀 새로 지었으면 좀 좋지. 좀 물 새는 데도 있고. 부산에는 이 같은 중공업 지역 내 아파트가 33곳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곳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로 재건축 필요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준공업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도시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중공업 지역의 노후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이 가능해져서 직장과 가까운 중공업 지역의 주거 환경은 아마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주거 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그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의 그 예방과 그리고 건축 경기 더 나아가서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하는 좋은 제도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KNN 김민웅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승강장 내부에서 불이 나 출근길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불은 승강장에 설치된 변전소 안 부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30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꺼졌습니다. 화재 여파로 부산교통공사는 1시간여 동안 해당 역을 무정차 운행했습니다. 한화오션이 설계 건조한 3,100톤급 해군 대구급 호위함에서 배관 균열로 연료 탱크에 해수가 들어가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우리 해군의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투함 중 하나로 이번 결함은 설계와 다른 낮은 강도의 합금으로 제작된 배관이 깨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화오션이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간 가운데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해당 결함이 발생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김용수 지회장의 서울 한화빌딩 앞 고공농성이 9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화오션이 470억 원 손배소 취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여금 인상률에 대한 협력사와 하청지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고공농성장을 방문한 뒤 한화오션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뒤에 공개됐습니다. 부산에 설립될 금융자사고의 우선협상 대상 부지로 남구 유람선 터미널 인근 용호동 부지가 선정됐습니다. 자사고 부지 선정위원회는 입지와 매입 비용, 설립 취지 관련성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금융자사고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한국거래소, 그리고 B&K 금융지주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에 반대하는 구의원들을 관련 심의에서 제외시킨 부산 해운대구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부산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층 이하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는 육군 53사 인근 토지에 최대 29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운대구는 반대 입장을 밝힌 구의원 2명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내일과 모레 많은 비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부 경남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겠고요. 모레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경남 남해안에 120mm 이상, 지리산 부근은 100mm 넘게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든 지역 온종일 비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오전에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곳이 많겠고 오후에는 종일 내리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 최저기온 오늘보다 1도 정도 떨어지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낮 기온도 내려가겠는데요. 부산은 오늘보다 1도 정도 낮겠지만 창원과 고성은 3도, 진주와 밀양은 4도씩 뚝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까지 강하고 많은 비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되겠는데요.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오락가락하며 이어지겠습니다.